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결국 기소됐습니다. 사상 첫, 헌정사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헌정사라고 하면 1948년 재헌국회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를 맡은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어제 공소장 속 내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 이성윤 결국 기소됐다. 공소장 속에 3번의 수사방해, 3번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탈을 쓴 수사 무마다. 이렇게 이정섭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 그러니까 한 달, 15일 보름 정도 되나요? 네.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이 3차례에 걸쳐서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은 이규원 검사가 불법 출금 수사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수사팀이 아니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어.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추가 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경위서까지 써서 나한테 올려라. 이렇게 해서 수사 종결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데요. 박선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요. 외압이냐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외압은 아니고 내압 정도 아니겠느냐. 이게 법으로 크게 심판이 가능한 내용이겠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게 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와 지휘를 내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압이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판례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이 드물기 때문인데 작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확립한 상황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2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네. 첫째는 직권을 남용해야 하고 둘째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당시 이 지검장의 일반적인 권한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죠. 직권 남용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게 될 것인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고 협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때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가입니다. 즉 하급기관이 법령상 하여야 할 일조차도 못하게 막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각자가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 즉 수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무유기로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죠. 수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각 개별 검사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즉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어제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를 냈습니다. 하루 쉬었습니다. 지금 검찰 중앙지검에서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어제 검찰 기소를 당했으니 혹시 변호인단을 접촉한 것은 아니겠냐. 앞으로의 재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논의한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명예회복을 이루겠다. 나는 죄가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하면서 본인보다는 반부패 강력수사, 이 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건 이성윤 지검장인데 뭔가 이 재판 전략을 벌써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반부패부에서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한 상황이니 집단지성이 모여서 한 상황이니 나만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성윤 지검장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검장이 그런 이제 반론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물론 문무일 총장 측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퉈야 할 사안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박성현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최소한인 거죠. 검찰 볼 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수사 방해, 수사 무마를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 번호 또는 가짜 내사 번호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비위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반부패부에서는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이미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왜 문제 삼느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양지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서 오히려 왜 수사를 했는지 경위서를 쓰게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일 텐데 결국 그러고 나서 안양지청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이제 수사 지휘를 아까 저기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수사 지휘에 탈을 쓴 수사 무마다 이런 거지만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검찰이 하지 않아야 할, 검사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일들을 계속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한 건데 글쎄요, 이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지휘 계통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에서 다 같이 판단했던 내용들이고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제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정 다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